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 네가 여기 왜 왔어? 당장 바닥이나 닦으라고. 30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 나는 평소처럼 깔끔하지만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화려하게 치장한 동창 영희가 샴페인 잔을 흔들며 나에게 다가왔죠. 영희의 손목에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내 낡은 가방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야, 정수가. 너 정말 청소부 일한다며? 우리가 지금 최고급 호텔에서 모이는 자리인 거 알지? 너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호텔 품격이 떨어진다고. 청소는 내일이지만 오늘은 좀 곤란해. 옆에 있던 다른 동창 미란도 거들었습니다. 정수가 농담이 아니라 저기 복도 화장실 쪽 바닥 좀 봐봐. 혹시 내가 평소에 쓰는 약품으로 얼룩진 곳 좀 닦아줄 수 있니? 덕분에 우리 동창회장이 깨끗해지면 고맙지, 안 그래?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전 그 누구보다 순수했던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과 지위로 무장한 냉정한 가면만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내 직업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 나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떠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숙이 남편은 뭐해? 설마 아직도 그 작은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도 손에 걸레를 쥐고 사는 거 아니니? 우리 남편은 다 알잖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자신의 남편이 국내 굴지 대기업에 잘 나가는 부장이라며 으스댔습니다. 내 남편 일은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이 말을 남기고 나는 조용히 동창회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를 모욕한 동창 부부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지위와 명예를 어떻게 잃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이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2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나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몸은 가볍고 정신은 맑았습니다. 잠실 펜트하우스 50평 침실의 커튼을 열자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화려한 풍경보다 내 손으로 일하는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했습니다. 남편 태성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책은 그를 항상 지치게 만들었죠.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내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왜 청소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너무 일찍 태성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결혼 후 40년 가까이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자선 행사, 사교 모임, 명품 쇼핑.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내가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 내 삶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분은 허리가 굽었지만 걸레질하는 손놀림만큼은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사교계에서 본 어떤 부인들의 얼굴보다 더 만족스러워 보였죠. 그날 밤 나는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을 하고 싶다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며 살고 싶다고.
태성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밖에서 일하는 건 체면상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신 뒤에만 서 있던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태성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 것, 위험한 일은 하지 말 것, 건강을 해치지 말 것. 나는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걸레질 한번 제대로 못했고 세제 종류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열심히 진심으로. 1년이 지나자 나는 어느새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청소한 사무실이 깨끗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 볼 때, 그게 바로 내가 만든 가치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우편함에 고급스러운 초대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소재 특급 호텔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30년 만의 모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예쁜 것도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내가 졸업 후 재벌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동창들 사이에 퍼졌을 때 모두가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동창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부인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재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온 이 초대장. 처음엔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그날 저녁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볼까 한다고.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신분은 밝히지 마. 당신이 회장 부인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않을 거야.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지금 당신 그대로 가는 게 나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청소부 정숙으로 내가 선택한 삶 그대로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동창회는 오후 2시부터였으니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중 가장 수수한 옷을 골랐습니다. 청소 일할 때 입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평범했습니다. 가방도 최근에 산 작은 크로스백을 골랐습니다. 3만 원짜리였습니다. 액세서리는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가 아니라 심플한 금반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습니다. 태성이 출근 전 나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워.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그저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오는 거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청소부라는 직업을 얕잡아 보지는 않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웃고 울던 친구들이었잖아. 오후 1시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태성은 전용 차량과 기사를 대기시켜 놓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평범한 시민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가는 직장인, 장 보러 가는 주부, 학원 가는 학생들.
이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호텔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니 초대장에 적힌 대로 최고급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야. 저들이 없으면 이 화려함도 유지될 수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창회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정수가.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나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이미 수십 명의 동창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드레스와 핸드백으로 치장했고 남자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순수했던 고등학생들은 온데간데 없고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중년의 남녀들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키가 큰 여자였는데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 정숙이야. 김정숙. 그제야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정숙이. 와, 진짜 오랜만이다. 나 기억나? 나 서영이야. 영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녀는 잘 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영희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카르티에 시계와 목걸이. 영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은 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결혼했어.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 영희가 더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시는데? 애들은?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남편이 재벌 회장이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남편은 회사 다녀. 애들은 다 컸어. 이제 독립해서 살아. 영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말이야, 우리 남편이 한성그룹 다녀. 영업본부 부장이야. 알지? 한성그룹. 요즘 잘 나가는 대기업이잖아. 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한성그룹. 그건 내 남편 태성이 운영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영희의 남편이 우리 회사 부장이라고.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래? 남편분 성함이? 영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 최민수야. 최민수 부장. 혹시 들어봤어? 최민수.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태성이 가끔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영업 실적은 좋지만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거만하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어. 영희가 약간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편 덕분에 나는 편하게 살고 있어. 너도 알겠지만 대기업 부장이면 연봉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가방도 남편이 선물한 거야. 3천만 원짜리. 그녀가 버킨백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가방. 내 옷장에도 그런 가방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메고 온 가방은 3만 원짜리였습니다.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너는 뭐 해? 이래? 이 질문이 왔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응, 일해.
청소일. 순간 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 몇 명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청소일? 응. 사무실이나 건물 청소하는 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게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좋아.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다른 동창들에게 내 직업을 알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연 몇 분 후 여러 명의 동창들이 우리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미란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영희의 절친이었던 아이였습니다. 미란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란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수가 진짜 청소이래? 어머, 너 머리 그렇게 좋았잖아. 왜 청소부가 된 거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야. 내 손으로 일하는 게 좋아서. 미란이 영희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말투에는 존중이 아니라 비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다른 동창 이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청소부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나는 잘 모르겠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수입을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청소일로 받는 월급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대답하지 않자 순이가 혼자 추측했습니다. 아마 200만 원? 300만 원? 힘든 일하는 것 치고는 별로 안 받겠다.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나 이 가방 하나가 3천만 원인데 정수기는 한 10년은 일해야 이거 하나 살 수 있겠네. 그들은 웃었습니다. 나를 향한 조롱의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한쪽에 뷔페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음료수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미란이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영희가 샴페인 잔을 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이런 고급 호텔은 처음이지? 청소부는 보통 이런 데 못 오잖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만 따랐습니다. 사실 이 호텔은 한성그룹이 소유한 호텔이었습니다. 나는 이곳 VIP 라운지 멤버였고 1년에 몇 번씩 이곳에서 자선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사업 망한 거야? 아니면 이혼했어? 그래서 청소부가 된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 영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청소를 해? 남편 수입이 괜찮으면 내가 일할 필요 없잖아.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이야.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선택이라고. 청소부를 선택한다고. 세상에 이해가 안 되네.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지금 올라와. 응, 3층. 영희가 전화를 끊고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온대. 회의 마치고 바로 오는 거야. 너희도 곧 보게 될 거야. 한성그룹 영업본부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최민수가 오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내 남편의 부하 직원이. 10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최민수였습니다. 영희가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왔어? 여기 내 동창들이야.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영업본부 최민수 부장입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감탄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는 내 평범한 차림새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야? 영희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 동창 정숙이야.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일. 참 힘드시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육체 노동으로 사신다니 안타깝네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깔린 오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민수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제 명함 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우리 회사 건물 청소하실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말에 주변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누구는 아파트 투자로 대박이 났고, 누구는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고,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영희가 테이블 가운데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체 사진 찍자. 30년 만의 모임인데 기념해야지. 사람들이 일어나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나도 일어나려는데 미란이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정수가, 너는 좀 빠져. 사진에 청소부가 같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 우리 다들 성공한 사람들끼리 찍는 건데. 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동창이야. 왜 내가 빠져야 해?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는 그냥 좀 더 격식 있는 사진을 원하는 거야. 알지? 나중에 SNS에도 올릴 건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순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정수가.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 우리는 각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30년 전 함께 공부하고 웃던 친구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돈과 지위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 것인가? 나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나는 사진 안 찍을게. 영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너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들은 화려하게 모여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석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가기를 바라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물잔을 들려고 했는데 영희가 나를 제지했습니다. 정수가, 너 물 마시지 마. 샴페인 마셔야지. 아, 근데 너 이런 고급 샴페인 마셔본 적 없지? 한 병에 50만 원짜리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물이 좋아. 미란이 키득거렸습니다. 정수기는 아마 샴페인 맛을 모를 거야. 청소부 월급으로는 이런 거 마실 여유 없잖아.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정수기 한 달 월급이면 이 샴페인 몇 병 살까? 5병? 6병? 그들은 웃었습니다. 나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청소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도 청소 직원분들이 계신데 다들 허리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청소한 곳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궁금한데 왜 하필 청소 일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일도 많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평범한 삶을 원했다고.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그냥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청소도 일종의 창조 행위거든요.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창조 행위? 청소가? 정수가 너 너무 거창하게 포장하는 거 아니야? 청소는 그냥 청소지. 미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진짜 창조적인 일을 하잖아. 나는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 세우고 순이는 디자인하고. 그게 창조지, 청소는 그냥 노동이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어. 청소도 중요한 일이야. 너희가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청소를 해주기 때문이잖아. 영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때 영희가 갑자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이 바닥 좀 봐. 뭔가 좀 더러운데? 정수가, 너 여기 온 김에 한번 닦아줄래?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근데 솔직히 정수기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청소. 내가 전문가잖아. 민수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정숙 씨, 혹시 걸레 있으면 한번 닦아보시겠어요? 전문가의 솜씨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미란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 좋은데? 정숙이 청소 시범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나에게 여기서 바닥을 닦으라고 하는 것인가?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인가? 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 나는 너희의 놀잇감이 아니야. 영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정수가. 농담도 못 받아들여.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숙 씨, 벌써 가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직업으로, 돈으로,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나는 호텔을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 레지던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거기 사세요? 와, 그 펜트하우스 진짜 비싸던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150평 펜트하우스.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거실. 고급 가구들과 예술품들.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태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동창회 일찍 끝났나? 나는 대답 대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이 황급히 다가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누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조롱, 미란의 무시, 민수의 오만함, 그리고 마지막 모욕까지. 태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최민수라고 했지? 영업본부 부장? 응. 그 사람 아내가 내 동창 영희야.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장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해? 바닥이나 닦으라고. 그것도 내 부하 직원이? 여보, 괜찮아. 그냥 있어버려. 아니야. 이건 넘어갈 수 없어.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모욕한 건 나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태성이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나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응, 지금 당장. 그리고 최민수 부장의 모든 자료를 준비해. 인사기록, 업무평가, 특히 사내 평판 자료 필요해. 태성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인사팀장? 나야, 회장이야. 내일 전 직원 비상 집합 준비해. 본사 대강당에서 오후 2시. 주제는 직장 내 인격 존중과 기업 문화. 전 직원 필수 참석이야. 빠지는 사람 없도록 해. 또 전화를 끊고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보팀장? 내일 전 직원 집합이 있을 거야. 영상 촬영 준비해. 그리고 회사 윤리 강령 자료 준비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 모독 관련 부분 강조해서. 나는 태성을 말렸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 태성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당신은 40년 가까이 나를 위해 살았어. 회장 부인이라는 무게를 지고 내 그늘에서 당신 자신을 잃고 살았어. 이제 겨우 당신만의 삶을 찾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짓밟아? 여보, 나는 오늘 최민수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거야.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가 결심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1시간 후 박 비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민수 부장의 자료입니다. 태성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나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최민수, 45세, 한성그룹 입사 15년 차, 영업본부 부장. 영업 실적은 우수하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음.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여러 차례 불만 제기됨. 특히 청소 직원 및 경비 직원에게 반말 사용, 무시하는 태도 일관됨.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런 사람이었구나. 박 비서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작년에도 청소 직원을 향해 큰 소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고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에게도 갑질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태성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일 그 사람 앞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리고 회사를 떠나게 할 거야.
회장님, 하지만 최민수 부장은 영업 실적이 좋아서 임원 승진 후보였습니다. 실적이 뭐가 중요해? 인격이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우리 회사의 가치는 실적이 아니라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10년 전 파리에서 맞춘 옷이었습니다. 목걸이는 다이아몬드 세트를 골랐습니다. 귀걸이와 반지도 같은 세트로 맞췄습니다. 총 가격이 5억 원이 넘는 주얼리였습니다. 머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올렸고 메이크업도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회장 부인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 정숙이 아니라. 태성이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워.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빛나는 걸. 우리는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나는 긴장했습니다. 우리는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50층 건물이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 회장 전용 공간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성이 말했습니다. 전체 모이는 것은 오후 2시야. 지금은 오전 10시니까 시간이 좀 있어. 당신은 내 사무실에서 쉬고 있어. 알았어. 최상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태성의 책상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직원 소집 통보가 나갔고 대강당도 준비되었습니다. 최민수는 출근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우리는 대강당으로 내려갔습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객석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태성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테스트했습니다. 나는 무대 옆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홍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녹화 장비도 대기 중입니다. 좋아. 그리고 기억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해. 이건 우리 회사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이야. 오후 1시 50분부터 직원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들어오던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전 직원 비상 집합이라니 무슨 일인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구조조정? 아니면 큰 발표가 있는 건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커튼 뒤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500명의 직원들. 이들 중에는 나처럼 청소하는 분들도 있었고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신입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도 보였습니다. 옆자리에는 같은 영업본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태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급하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비전은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태성이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직급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계십니다. 임원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대리님, 사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과 경비 직원들이 크게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회사 내에 이런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말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청소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분을 청소부 주제라고 비하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분에게 바닥이나 닦으라고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사진 찍을 때 빠지라고 했습니다. 청소부는 우리와 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비명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바로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태성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영업본부 최민수 부장. 일어나시죠.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는 일어서지 못하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수 부장 들리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까지 온 민수를 태성이 내려다봤습니다. 최 부장, 어제 당신 부인이 동창회에 참석했죠? 네. 회장님. 그 자리에서 당신 부인이 한 사람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당신도 거기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다고요? 무엇이 죄송합니까? 당신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박 비서 자료 올려주십시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최민수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최민수 부장. 15년 근속. 영업 실적 우수. 하지만 인사평가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태성이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청소 직원에게 반말 및 고압적 태도로 경고 조치. 2021년 신입사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주의 조치. 2022년 경비 직원을 하대하여 서면 경고.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당신 부서 직원 20명 중 15명이 당신의 갑질과 무례함을 지적했습니다. 스크린에 설문 결과가 떴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최 부장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무시합니다. 특히 청소, 경비 직원분들께 인격 모독적 발언을 자주 합니다.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성이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업 실적은 좋을지 몰라도 인격은 최악입니다. 그런 당신의 아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자신의 동창을 청소부 주제라고 비하했습니다. 바닥이나 닦으라고 조롱했습니다. 사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거기서 함께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뭡니까? 청소부에게 명함을 건네며 우리 회사 건물 청소할 때 연락하라고 했죠? 그게 호의입니까?
아니면 모욕입니까?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하시는 분을 무시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욕한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청소 직원이 아닙니다. 태성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나와주시겠습니까? 커튼이 열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의 수수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다이아몬드를 두른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내 강정숙입니다. 순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놀라움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이라고요? 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내가 모욕한 바로 그 청소부입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숙입니다. 회장의 아내이지만 그보다는 한 명의 청소 직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 깨끗해진 공간을 보는 뿌듯함,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들. 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저는 동창회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청소부 주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닥이나 닦으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서 말입니다. 객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깨끗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출퇴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장 부인이라는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회장 부인이어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민수 부장님, 당신이 어제 저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를 압니다. 저를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무릎 꿇은 이유는 제가 회장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의 사과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이란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성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가치입니다. 인격 존중, 상호 배려, 평등한 대우. 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민수 부장, 당신은 이 가치를 위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태성이 손을 들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매번 경고를 받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인사규정 제47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격 모독 행위 시 징계 처분. 중대한 경우 해고 가능. 태성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최민수 부장. 회사 규정에 따라 당신을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한성그룹 직원이 아닙니다.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에게는 가족이. 태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족 생각은 했어야죠.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전에. 당신이 무시한 청소 직원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이 갑질한 신입사원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태성이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최민수 부장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차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 번의 위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규정이 떴습니다. 신설됩니다. 인권존중위원회. 모든 직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보장, 불이익 금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청소 직원부터 경비 직원까지 모두가 참여합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태성이 청소 직원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소 담당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쪽에 앉아있던 청소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태성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객석의 모든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 담당 직원분들도 일어나 주십시오. 경비 직원들도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식당 직원분들도 일어나 주십시오. 식당 직원들도 일어섰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회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회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한성그룹은 진정한 사람 중심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아니, 회장 부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부장님, 저에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회장 부인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모욕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청소 직원들, 경비 직원들, 신입사원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정수가. 나야, 영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오늘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그것도 회장님한테 직접. 혹시 너?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야. 어제 내가 모욕한 그 청소부.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너가 회장 부인이라고.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 청소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내 선택이야. 영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줘.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있어. 대학생 딸이 둘이나 있다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내 남편이 해고당한 건 나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행동 때문이야. 나는 단지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야. 제발 정수가.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영희야, 내가 어제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청소부 주제에 바닥이나 닦으라고.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변하기를 바라. 진심으로.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야. 내 남편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져야 해. 전화를 끊으려는데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정수가 기다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존중위원회가 즉시 구성되었고 첫 번째 교육이 예정되었습니다. 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영상이 사내에 공유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어? 청소 직원분들께 인사하는 직원이 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비 직원분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하는 직원도 많아졌습니다. 태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게 시작이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회장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아. 이건 우리 내부 문제야. 굳이 홍보할 필요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을 청소하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정숙님이시죠? 네, 맞아요. 그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 지난달 집합에 참석했던 신입사원입니다. 그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도 사실 입사 초기에 선배한테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신입 주제라는 말을 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정숙님께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태성이 민수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최민수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 물론 부장이 아니라 평사원으로. 그래요? 어떻게 지내던가요? 박 비서가 알아봤는데 많이 달라졌다고 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직원들한테 말 걸고.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아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 추락의 고통을.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남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변할 수 있을까요? 태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2달 후 나는 우연히 영희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습니다. 영희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수가. 영희야.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진심으로.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남편 해고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나도 일 시작했어. 백화점 판매직. 처음엔 자존심 상했어. 내가 명품 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팔아야 하다니. 근데 해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힘들더라. 영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 모든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늦었지만 내가 깨달은 게 다행이야. 정수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그날의 아픔을. 고마워, 정수가. 정말 고마워. 우리는 짧게 포옹했습니다. 예전의 우정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원한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은 인권 존중 기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청소 직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젊은 청소 직원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정숙 선배님,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회장 부인이시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그게 무슨 뜻이에요? 4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야. 청소부 정숙. 내 손으로 일하고 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젊은 직원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이 일에 자부심 가져야겠어요. 그래, 자부심 가져야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전 직원과 협력업체,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태성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50주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것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전 직원 집합 영상이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성이 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 강정숙입니다. 그녀는 회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청소부로 일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 아내에게 특별한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그룹 명예인권대사. 태성이 상패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무대로 올라가 상패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나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신념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직급이나 직책과 상관없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회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청소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좋고 의미 있고 제가 저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성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오늘 당신 연설에 모두가 감동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대단해.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줬으니까.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 들어서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성이 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참 많은 걸 가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많이 가졌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이 모든 재산이 아니야. 그럼 뭐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야. 나는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부지.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경비하고, 누군가는 요리하고, 누군가는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모든 일이 소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64세의 나이지만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내가 청소한 공간에서 누군가 행복하게 일할 거야. 그게 바로 내 가치야.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정의하는 건 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청소 도구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돈, 지위, 명예.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자기가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걷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내가 1년 전 그 굴욕의 날부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나는 그저 평범한 64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정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도, 경비하는 일도, 요리하는 일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직업이나 돈,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숙은 회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품격 있었습니다. 반면 영희와 민수는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 인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해 보세요. 경비하시는 분들께 고맙다고 말해 보세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숙처럼 당당하게, 품격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